부동산 임장이라는 거는 가격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되고 나면 여기 왜 이렇게 싸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평가라든지 혹은 여기 가격 왜 이렇게 많이 튀었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스스로 납득시켜야 됩니다. 지형 지물만으로는 절대 그 시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아빠 입지, 엄마 입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임장을 해야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임장을 간다고 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발로 가가지고 이야 여기 신축 좋네, 여기 상권 좋네 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수영장 있네 찍고 좋다, 여기 살고 싶다, 금사빠 하고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장 보고서 뭐 블로그 이런 거 적으세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발로만 하는 임장은 정말 1단계고요. 제가 생각하는 임장은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그 수요에 입각해가지고 임장 가기 이전에 그 입지에 대해서 가설을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지역을 간다고 쳐보죠. 뭐 강북구의 기름 뉴타운으로 임장을 간다고 떠나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구경할 게 아니라 이 입지에서는 어디가 가장 좋은 입지일까를 스스로 가설을 내려보는 거예요. 엄마 입지가 어디가 좋을지,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찾아야 되고요, 상권도 찾아야 되고요, 자연환경이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야겠죠. 그 이전에 아빠 입지도 먼저 검색해 보겠지만 아빠 입지? 성북은 어디로 출퇴근을 할까? 혹은 일자리로 가는 지하철이 어디가 더 가까울까? 이까지는 너무 쉽겠죠. 근데 지하철이 또 노선이 몇 개가 있어요. 경전철도 있고 또 강력한 노선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조금 정하시고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단지에 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설을 세워보는 겁니다. 가격부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수요에 의해서 순서를 먼저 매겨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순서를 정했으면 자기가 세린 가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세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역시 내가 이거 대상일 줄 알았더니 이게 가격이 제일 높네. 내 생각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쭉 적어가는데 뭔가 가격이 튄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내가 생각했던 걸 전혀 다른데 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현장으로 가서 그 가설을 입증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실제로 보고 현장을 보고 그럴 이유가 있었네 라고 수긍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수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스스로 납득시켜야 됩니다. 납득시키고 난 후에 결론적으로는 그 입지에 대해서 순서가 머릿속에서 딱 체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면 엑셀 차트에다가 시세를 기록하고 뭐 평당가를 기록하는 작업들은 그냥 엑셀이 해주는 일에 불과해요. 부동산 임장이라는 거는 가격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이 되고 나면 여기 왜 이렇게 싸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저평가라든지 혹은 여기 가격 왜 이렇게 많이 튀었지? 그런 부분들이 몸으로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게 손품부터 시작해서 발품까지 연속적으로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자면 이제 임장을 가기 전에 손품으로 최대한 많이 이제 가설을 세워보고, 그쵸. 내 가설이 시세에 맞게 부합하는지 보고,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부동산 사장님까지 만나면서 시황들을 보고 맞아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보는 게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은 한 지역 같지만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다른 지역에다 대입시켜요. 그러면 이제 시세를 보지 않고서도 대충 통밥이 나오고 굉장히 빠르게 그 입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형 지물만으로는 절대 그 시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구도심인데 정말로 안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해요. 결국 거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선택하는 수요자들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저는 임장의 묘미이고, 수요가 있는 입지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임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임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장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콘크리트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장래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측정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루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지역씩 임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시나요? 이걸 정의할 수는 없긴 한데 한 구를 최대한 하루에서 이틀간 거의 다 뽀개려고 합니다. 근데 발로 도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든지 자신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장이라는 거는 발로 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결론 한 줄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는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혹은 여기는 가격이 떠 있다, 다른 지역 가서 비교해서 더 좋은 매물 혹은 입지를 선택해보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결론까지 나오는 데는 한 주 정도가 이해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를 이해하는 거랑 이제 매물 단위로 들어가서 내가 가진 금액을 가지고 어느에 돈을 넣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단지가 나오는 건 또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장의 가장 기본은 먼저 입지의 파악에 있다. 두 번째 이제 뭐 타이밍이라든지 내가 어디를 투자할 거는 또 다음 넥스트 레벨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시청자들 혹은 많은 내 집만을 하는 수요분들은 입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대장 단지를 딱 데려갔는데 여기가 왜 대장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시장을 부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걸 떠나서 거기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가격이.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입지가 그 가격이 되는 납득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임장특공대 시청자분들은 직장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셨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과거 직장인일 때 그런 큰 목표가 없었어요. 임장이라는 거는 노가다로 생각하면 오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얇고 길게 가는 게 제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리의 마법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한 번의 대박이라든지 성공을 원치 않아요. 길게 가는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길게 가려면 임장도 재밌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개의 역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역세 기준으로. 그 역세에 매주 가족들이랑 맛집을 갔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잠깐 거기 놔두고 제가 그 지역 한 바퀴를 돌아온다거나, 그리고 마무리는 가족을 이제 차에 태우고 내가 돌아봤던 그 현장들을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살기 어때? 엄마 입지에 대한 요구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저는 전국이말 또 가족들이랑 같이 돌기도 했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랑 이제 2박 3일씩 여행을 갑니다. 그럼 하루는 호텔에서 열심히 놀아줘요. 다음 날은 아이랑 와이프를 호텔에다 두고 저는 혼자서 지방을 다 돌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저는 목표를 한 지역을 포기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즐겁게 오래 하자가 제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전국 한 바퀴를 돌았지만 한 번 가봤다고 해서 완벽하게 채워야 되지는 않아요. 색깔을 계속 더 입혀가면서 더 진해지는 거지.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매주 여행처럼 임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임장을 조금 즐겨야지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맞아요. 힘만 드는데 임장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절대로 피해야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사는 단지들은 다 소중한 단지예요. 누군가의 주거의 입장이 있으니까요. 그 단지를 제가 부정하거나 뭐 힐난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금융사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재테크적으로는 좀 피해야 할 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단동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인 척 하는데 사실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라든지 뭐 너무 진짜 영세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좋은 아파트로 하는데 이건 너무 뻔한 거다 보니까요. 저는 조금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아무리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그 아파트가 주위에 싸고 있는 환경을 좀 중요시합니다. 이걸 뭐 다른 단어로 저는 밀집도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 아파트를 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이 노후 주택 단지라거나 조금 안 좋은 주거 형태를 갖춘 환경이라면 그 아파트는 상승의 한계가 있죠. 서울에서도 사실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과거 뭐 관악구에서 미분양이 난 특정 단지가 있긴 한데 아마 물론 하락기이기도 했고 그 당시 분양 가격이 높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입지 자체가 주변에 약간 노후 주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힘이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미분양이 다 완판이 되고 마무리가 됐다고 할지언정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 돈 씨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이면 뭐 거기를 사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 돈이면 더 좋은 곳에 묻어둘 수 있는데 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밀집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포커스를 해볼게요. 4년 전에 강남에 입성을 했어요. 강남에 입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단지에 살고 있다고 자기 자부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실거주 측에서는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가끔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트래킹 해봤더니 대충 11억에 강남에서 구입하셨는데,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인 거죠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입지가 강남인데 리얼 강남이거든요. 압구정동과 신사동 사이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억 정도가 올랐어요.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연간 한 3% 정도 오른 거거든요. 10% 오른 거니까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1년간 3% 오른 거면 사실 그냥 은행에 묻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재테크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문제가 있는데 이때 제가 그 지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약간 연예인분들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연예기획사에서 임대를 내주어서 거기서 잠깐 살거나, 왜냐면 강남이다 보니까 스튜디오라든지 다른 데 빨리빨리 이동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로는 1인 가구들 혹은 유튜버들이 빨리 이제 뭐 강남 역세권이라든지 거기 바로 앞에 갤러리아도 있거든요. 상권들을 빨리 이용할 수 있고 뭔가 힙한 트렌드, 로데오 상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담을 수 있으니까 거기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드웨어가 볼 게 아니라 입지만
볼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실제 주거지라기보다는 임차 수요가 더 많은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매매에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피해야 할 단지들은 이걸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너무 스팟성, 너무 수요가 작다거나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품성으로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입지가 뭔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은 피하고 더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해보시고, 혹은 실거주를 하시는 게 엑시트 하실 때 혹은 주거 사다를 이용해서 좀 더 올라가실 때 저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수요자, 즉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그 집을 받아줄 수 없는 계층이라면 강남이어도 조금 애매하다. 맞아요. 엄마 입지와 아빠 입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지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지를 엄마와 아빠가 선택을 할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은 1인 주거라든지 특정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그 가격에 한계는 있다. 하지만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부동산 땅값, 집가 자체가 오르는 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더 좋은 선택은 어디에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임장특공대도 웬만하면 서울 수도권을 지금 임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좋은 가치의 땅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가치를 알아보는데 그런 지방에 있는 소도시, 중소도시들이 임장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최소한 30만 이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만도 지금 현재 점점 저희가 이제 지방 소도시가 소멸된다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방이 소멸한다라는 단어에 광역시가 소멸한다거나 혹은 또 100만이 넘는 소도시도 있거든요. 이걸 그냥 뭐 중소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것도 하나의 일반의 소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도시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오히려 저는 그 소도시가 사라지기보다 제가 먼저 죽는 게 좀 더 두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소도시도 가더라도 그 소도시 안에서도 고소득자 혹은 엄마 입지, 아빠 입지가 있는 핵심 입지가 있어요. 그 입지도 분명히 양극화가 되게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돈이 많으면 굳이 너무 소도시로 갈 필요 없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소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진 혹은 여러분들이 가진 시드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먼저 큰 도시를 바라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소도시를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인구가 많은, 수요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게 두 번째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입지 안에서 무조건 싸다고 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발견되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도 반드시 핵심 입지가 있습니다. 뭐 예로 들어서 충북, 청주를 가보면 엄마 입지, 아빠 입지가 있는 곳들이 복대동이라든지 가경동, 또 충남으로 가보면 천안으로 가면 신불당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실제로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거기 가면 그냥 거의 서울과 다르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그분들이 선호하시는 입지가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의사가 계시고요, 고소득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선택하는 수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 수요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입지부터 먼저 검토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장을 우리 임장특공대 시청자분들이 한다면 일단 서울부터,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보고 이제 크르르님처럼 이제 좀 더 지평을 넓히고 싶으면은 지방까지 보고 하면은 좋겠네요. 그렇게 하면 가장 우선시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서울만 보는 거는 권유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처음부터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상 지금 서울 보면 가격이 정말 낮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거 사다를 이용해서 이미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서울에 입성하는 거는 한편으로 저는 조금의 과욕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해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 가진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면 경기권부터도 시작하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라는 어떤 목표점을 잡고 올라가되 자신이 맞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현금 소비력 혹은 맞는 곳에 먼저 포커스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